보인다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먼저 신세미 캐스터가 오늘의 취업 정보부터 전해드립니다. 네,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입니다. 오늘의 공기업 및 공공기관 채용 소식입니다. 주택관리공단에서는 기술직과 행정직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지만 공단 직원 채용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만 지원할 수 있고요. 공동주택관리의 행정과 기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기간은 9월 19일까지입니다. 국립한경대학교에서 산업안전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력은 무관하고 안전관리 분야의 기사 자격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분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모집기간은 9월 2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한국우편사업지원단에서 광고 디자이너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학력은 무관하지만 이커머스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이커머스 분야의 웹 모바일 서비스용 상품과 관련해서 2년 이상의 디자인 경력자 또는 푸드 스타일링 연출 경험자, 컴퓨터 그래픽스 운용 기능사 자격 소지자 및 장애인분들의 지원을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남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과 한남미디어센터에서 근무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두 부문 모두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 하는데요. 입학사정관 모집의 경우는 외국어 성적을 제출해야 합니다. 한남미디어센터 직원 모집의 경우는 방송사, 신문사, 언론기관의 PD, VJ 기자 등 5년 이상의 경력자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문방송과 미디어 및 영상 제작 관련 학과 졸업자, 관련 공모전 수상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9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취업 정보 알려드림의 신샘이었습니다. 네, 2부에서는요, 보다 자세하고 전문적인 이야기를 위해서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신명선 수어통역사님, 그리고 취업 조언을 해주신 최수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1부에서 영상으로도 만나 뵙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는데요. 신명선 수어통역사님, 좀 간단하게 저희가 소개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990년대에 수어를 배우기 시작하여서 지금 현재 28년의 경력으로 한국 수어통역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혹시 또 어디서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저는 서울 농아인협회 영등포구 수어통역센터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좀 일부에서 수어 통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도 했고 원래부터 좀 간단하게는 이해를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건지 저희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수어 통역사는 청각장애인과 건처인과의 사이의 다리 역할로서 의사 전달하는 방법으로서 각종 병원이나 경찰서, 법원,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수어로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음성, 수화, 지화. 지화는 뭔가요? 음성은 청각장애인이 수어로 말을 했을 때 저희가 음성으로 전달하는 방법이고요. 수어는 그야말로 손으로 전달하는 방법이고 지화는 우리가 기역, 니은, 한글에 보면 기역, 니은, 디귿 있는 것처럼 저희도 지화로 그렇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손가락 자체만으로 글씨를 좀 표현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어 통역사 저희가 글쎄요, 진로를 생각했을 때 바로 떠오르는 직업은 아니거든요, 사실. 그래서 좀 어떻게 수어 통역사로의 진로를 결정하시게 되신 건지 계기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처음에 수어라는 것을 처음에 아무것도 몰랐었는데 우연한 기회에 수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수어를 배웠는데요. 그 교회에서 청각장애인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수어 통역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수어를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을 배워서 청각장애인들과 함께 삶을 통해서 수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원봉사로 역할을 하다가 결국에는 수어 통역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아예 그냥 종교적인 목적으로 봉사를 하려고 배우셨다가 이게 완전 직업으로 된 케이스신 거죠? 네, 처음에는 저희가 1990년대 제가 배울 때는 수화통역사라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오. 그래서 자원봉사를 하고자 해서 수화를 배웠는데 이렇게 직업까지 될 줄은 네.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신명선 네. 수어통역사님이 90년대에 시작을 했다고 하셨어요. 네네. 근데 그 당시에 비해서 지금 이 수어통역사 비중도 많이 늘었을 테고 여러 가지 좀 직업적으로 하는 일도 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당시에는 정말 아주 그 제한적 그런 자원봉사 같은 개념이 많았는데 네. 이제는 뭐 자료를 보니까 국내에 이제 수어 통역사 하시는 분들이 한 1,500명 정도도 돼 있고 그다음에 매년 100여 명 이상 이렇게 배출된다고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또 산업 영역이 매우 다양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각 분야별로 이제 좀 특수화된 전문화된 이제 또 수어가 등장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2016년에 이제 그 국회에서 수화 언어법이 통과가 돼서 정식 네. 국어로서 이제 인정을 오.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수어라는 이제 공식 명칭을 법적 지위를 인정받아서 사용하게 되는 만큼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대한 활동 계속 늘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 특히 이번에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 보면서 예. 패럴림픽까지 가는 과정에서 수어라는 부분이 이제 상당히 대중적으로도 많이 예. 이제 확산이 되는 그런 계기가 돼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직업적으로의 영역이 더 확대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 네, 저는 그동안 이 직업에 대해서 그 수화 통역사라고 알고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새삼 오늘 수어 통역사라고 하시더라고요. 차이가 좀 있을까요? 차이가 조금 있다고 봐야죠. 네. 왜냐하면 수화는 이제 수어의 한 영역으로 봐야죠. 그러니까 이게 언어로서 본다면은 국어에도 우리가 듣기, 말하기, 뭐 쓰기, 읽기 이런 것이 있듯이 네. 이제 수어의 범위 안에 이제 수화가 이제 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제 언어 체계로서의 정확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수화라는 단어보다는 예. 수어라고 표기하는 것이 아주 정확한 표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가 국어로서 인정을 받았어요. 우리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 수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사회적인 이제 과거에는 이제 수화가 통념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예. 하던 그러니까 뭐 표현하던 방식이었는데 이제 수어라고 표기하시는 게 좀 더 정확한 그런 표기 방식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일부에서 뭐 저희가 간략하게 그 수어 통역사가 되는 과정을 좀 짚어보긴 했지만 좀 더 자세하게 한번 과정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어 통역사가 될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마음과 논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과정에서 설명해 주셨지만 국가공인 수어 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오.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사단법인 한국노가인협회에서 실시하는 국가공인 수어 통역사 자격증이 시험이 연 1회 실시되고 있습니다. 네. 과정을 간단히 소개하자면 필기 과목과 실기 시험이 있는데 필기 과목은 장애인 복지, 한국어 이해, 청각장애인의 이해, 수화통역의 기초 4과목이 있고요. 실기 시험은 필기 시험을 합격한 자에 한해서 실기, 예를 들어서 음성, 필기, 수어 시험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예, 저희가 사실 언어라는 걸 하나만 배우는 게 상당히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좀 에너지, 노력, 정성 많은 게 드는데 자, 통역사님께서는 이렇게 좀 수어 통역사가 되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좀 걸리셨나요? 저는 수화 통역을 농아인과 대화를 시작을 하게 된 것은 한 3년, 4년 정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기초반, 중급반 수어를 다 수료하고 나서 농아인과 직접 대화를 하고 네. 직접 통역을 했던 게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가 변화되고 우리 일상생활이 변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어가 다 배웠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고 지금도 계속 생성되는 수어를 계속 예.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군요. 자, 보통 이렇게 좀 수어 통역사까지는 꿈꾸지 않더라도 이렇게 좀 많이 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비장애인 분들도. 그렇다면 그냥 일상적인 소통이 가능할 수준이라면 어느 정도 시간이 좀 필요할까요? 일상적인 수화는 뭐 한마디만 배워도 소통이 가능합니다. 예. 미소로도 수화로도 가능한데 네. 이왕이면 저희가 수화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화도 언어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언어이기 때문에 영어를 배울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를 한 번 배우고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수화도 언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계속해서 배우고 연습하고 또 농아일과 직접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네. 보편적으로 보면 3년 정도 수화를 하면은 어느 정도 대화도 되고 수화통역사 자격증에 도전할 실력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좀 이 방송을 보시고 아, 나도 수어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좀 관심이 가진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은 방법은 이제 전문적인 교육기관에서 이제 받는 거겠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언어 구조이기 때문에 네. 그저 그냥 이렇게 자꾸 시도하려는 노력보다는 바로 내가 이렇게 이게 실생활에 활용하려는 노력이 더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도 그렇잖아요. 외국인하고 자주 대화하다 보면 금방 이게 실력이 그렇죠. 늘듯이 예. 이게 어느 정도 내가 이걸 다 해놓은 다음에 이거 해야 되겠다 생각보다는 배우는 과정에서 계속 그 농아인과 예, 대화를 써볼 하는 수 과정에서 있는, 예, 네. 그렇죠. 그렇게 하면서 그다음에 한국 그 농아인 협회 사이트에 보면은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안내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자기의 지역 사정과 자기 상황에 맞는 것을 찾아가지고 하면 되는데 그 뭐 인터넷 등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본인이 뭐 혼자 배우고 하는 것은 좀 이렇게 권장하지 않고 싶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하나의 언어 구조라 정확하게 예. 배우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아까 그 수어 통역사가 되는 정식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봤는데 그 통역사님께서는 그 교회에서 처음 이 봉사활동을 통해서 접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그 후에 또 따로 정식 과정도 다 밟으신 건가요? 네, 교회에서 그 당시에는 센터에서 수화를 가르치는 교육 시스템이 없었고요. 네. 교회에서 수화를 저도 기초, 중급, 고급을 다 수강하였고 그리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아인과 직접 대화를 많이 하다 보니 수화가 또 많이 발전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 제도가 생기기 전에 네. 민간 수화통역사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그때 자격증을 취득하고 그리고 나서 국가공인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지금까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갑자기 궁금한 건데요. 이 수어라는 게 뭐 우리나라에도 농인들이 계시지만 전 세계적으로 계시잖아요. 그런데 다 각자 수어가 조금씩 외국어처럼 다른가요? 아니면 좀 공통되는 언어가 있나요? 네, 아나운서님 말씀처럼 하나로 네. 되어 있으면 저희 수화통역사도 일하기에 참 편하겠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세계적으로 언어가 다 다르듯이 수어도 다 다릅니다. 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는 사랑한다는 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이들 머리를 막 쓰다듬을 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머리라고 생각하시고 네.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네. 한국에서는 쓰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는 I love you 해서 이렇게 오. 허그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예. 해가지고 사랑한다. 또 뭐 다양한 각 나라마다 수어라가 네. 다 다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국 농인분과 또 뭐 미국에 있는 농인분은 어떻게 대화를 하시나요? 지금은 원래는 저희가 미국 수화를 많이 배워서 사용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국제 수화라는 수화가 다시 또 저희가 제도가 있어가지고 네. 국제 수화를 배워서 모든 오. 농아인들이 국제 수화를 영어를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네.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처럼 저희도 국제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해외 농아인과 예. 한국 농아인들이 국제 수화로 하게 됩니다. 예, 공용어가 있다면 그래도 상당히 좀 편하겠네요. 네, 지금은 국제 네. 수화를 통해서 서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니까 좀 편리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자격증 이야기를 좀 해보려면요. 보통 이 언어라는 것도 자격증을 좀 따두면 마음이 편하거든요. 그래서 좀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취득하기까지는 뭐 아까 말씀하셨지만 적어도 3, 4년 정도는 걸릴까요? 어떨까요? 보통 3년, 4년 정도,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3년, 4년 정도 걸리는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전문기관에서 수화를 배운다면 또 더 빨리 취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3, 4년 정도면 상당히 좀 긴 시간이 아닌가 외국어를 비교를 하면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이제 수화통역사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본인의 자세와 태도 여하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뭐 10년 배웠다고 잘하거나 뭐 1년 배웠다고 뭐 못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걸 내가 어떻게 실생활에 잘 활용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달리는데 뭐 이런 사례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초급, 중급, 고급 다 전문가 과정 다 한 다음에도 다시 기본부터 돌아가서 수어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떤 목표 의식을 갖고 언제 어디까지 하려는 노력,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내가 이 빨리 배우려고 이렇게 좀 아주 디테일하게 내가 이렇게 시기별로 잘라서 이렇게 본인이 접근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결국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3년이다 5년이다 이렇게 예. 일반적으로는 제시할 수 있지만 이것이 꼭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예.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좀 어렵게 또 공부를 해서 수어 통역사가
되신 후에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좀 직업적인 뭐 고충도 분명히 있으실 테고 또 즐거운 부분도 보람 있는 부분도 상당히 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같은 게 있다면 저희가 잠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를 여기서 다 하고 싶은데요. 시간상 못하겠고요. 그 모든 삶이 다 에피소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짜장면을 시킬 때 바로 전화를 하면 되죠. 그렇죠. 네. 근데 청각장애인들은 전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청각장애인이 제주도를 놀러 갔었는데 음식을 먹고 싶은데 아는 통역사도 없고 그때 당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저한테 문자로 와서 짜장면을 주문했던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오래된 가족들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돼가지고 한 20년 정도 서로 대화를 하지 못한 가정에 수화 통역을 전달함으로써 그 가정이 화해되었던 그런 가슴 따뜻한 이야기도 있었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요즘에는 문화생활이나 연극, 공연, 음악, 뮤지컬 같은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 청각장애인들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문화생활하는 그곳에 가서 수화 통역을 하기도 하고요. 그때 좀 이분들과 함께 어울려서 문화를 즐길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고요. 그렇겠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한 가족이 모두 농아인이에요. 청각장애인인데 그 가족이 부모님과 자녀들 셋 다 농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첫 아이의 결혼식을 제가 통역을 했고요. 둘째 동생 통역을 했고 셋째 했고 또 첫째 아이들 돌까지 셋째 아이 다 통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의사 전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정의 모든 삶까지 저희가 함께 나아가는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그냥 가족의 일원이나 다름이 없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혹시 심영선 통역사님께 생각하시는 수어 통역사가 반드시 좀 이것만큼은 갖췄으면 좋겠다 싶은 역량이 있다면 어떤 걸 좀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제일 첫 번째 그 청각장애를 이해하는 마음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 청각장애인들이 어디 통역을 요청해서 갔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저희들을 보호자나 대변인 또 그런 자원봉사자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늘 수화통역사로 말을 하고 있지만 아직 일반 사회에서는 그게 인식이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저희가 그런 말들을 다 듣고 그 의사 전달을 할 때에 수화 통역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저희가 그런 말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프로페셔널한 그런 수화 통역사가 되기 위해서는 수화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언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요. 세상 모든 지식, 상식, 법률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걸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수화 통역사님께서 말씀하신 건 기본 사항 같고요. 저는 이제 두 가지 말씀드리면 하나, 사실 이제 수어도 이게 표정이 이제 비언어적 구조가 많아서 표정에는 50%가 되기 때문에 좀 집중력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갖겠고, 그다음에 또 디테일한 감정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좀 세심함도 필요하다. 그리고 수어 통역이 또 마지막으로 드리면 굉장히 또 체력을 요구한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손목이나 이렇게 몸을 사용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체력 관리도 좀 꼼꼼히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좀 수어 통역사를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또 어떤 준비를 좀 거치면 그 꿈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까요, 통역사님? 저희는 학력, 성별, 연령 상관없이 수화 통역사가 될 수 있는 관문이 아주 넓습니다. 누구나 도전하고 꿈꿀 수 있는 수화 통역사입니다. 그러나 아무나 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지고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어도 소멸되고 신조어도 많이 배워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조어라고 하셨으니까요.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신조어 같은 경우는 이 수어로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저희가 좀 잠깐 좀 배워볼 수는 있을까요? 대박은 배웠거든요. 대박이라는 수화가 이렇게 표정이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대박이라고 느끼기에 조금 부족하고요. 이렇게 표정까지 같이 대박이다라는, 이게 좀 얼굴까지 표정까지 교수님 말씀하셨던 건 표정 언어가 제일 중요합니다. 비수지 언어라고 하죠. 그러면 또 다른 신조어도 배워볼 수 있을까요? 지금 지화로 사용해서 하는 건데 헉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헉 이렇게 해서 헉 쓰기도 하고. 헐은요, 헐. 헐은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그러면 신조어가 계속 생겨나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그럼 누가 만드시는 거죠?
지금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지만 네. 청각장애들이 사용하다 보면 아 이거는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그게 언어로 이렇게 전파되어서 수어로 전파되어서 수어 통역사도 배워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좀 이렇게 만들어서 수직적으로 내려오는 구조가 아니라 직접 그 청각 장애인들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만들면서 그게 굳어지는 그런 구조란 말씀이시죠? 네, 수어는 그렇게 많이 생성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자, 저희가 좀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특히나 또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일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은 참 힘들다, 이런 고충 같은 건 없으세요? 지금 제가 한 28년 거의 30년 지내다 예. 보니까 힘들다는 생각은 초창기에는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가족과 같고 그 힘든 것이 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이 어려운 것들, 쉬운 것들, 재밌는 것들이 다 내 삶으로 승화가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어렵다는 말을 물어보면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상당히 좀 긍정적이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 같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일부에도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여러 가지 좀 인식이나 그 둘러싼 환경, 사회적인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개선돼야 할 부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혹시 통역사님께서는 이런 부분은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계십니까? 네, 사회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여기서 다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청각장애에 대한 인식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한 3가지 정도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청각장애인들이 지능이 좀 낮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고집이 세다라고 말씀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근데 절대 지능이 낮지 않고요. 사회적인 정보 접근이 어려워서 우리 일반인들보다 관찰인들보다 정보가 좀 떨어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로 지능이 낮지 않고요. 그리고 고집은 우리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의사소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을 표현할 뿐이지 그것이 결코 고집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통역을 하다 느낀 것은 통역을 하다 보면 반말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네. 외국인들한테는 반말을 절대 하지 않잖아요. 예. 근데 저희 청각장애인들한테 반말을 하거나 또 큰 소리로 무조건 안 들린다고 해서 귀에 대고 큰 소리 하는 것은 자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네. 혹시 좀 이런 부분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네, 그러니까 일단 지금 수어가 도입된 1990년대 기준이 아직도 지금 많이 작용하고 있는데 네. 이건 조금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또 방송에서도 지금 전체 방송 분량의 5%만을 지금 수어로 이렇게 방송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네. 좀 넓혀서 좀 더 대중화의 확산을 기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게 이제 어떤 그 장애인에 대한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배려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이 문제를 보는 시각 자체가 네. 좀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30년 동안 한 길을 걸어오셨어요. 또 후배들에게 앞으로 또 수어 통역사를 꿈꾸는 분들에게 혹시 좀 해주고 싶으신 조언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또 부탁드립니다. 30년 동안 해보니까 참 청각장애인을 살면서 참 답답했을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네.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 의사소통이 안 될 때 저희가 너무 답답함을 저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배들이 만약에 수화통역사의 길을 걷고 그 길을 가고자 한다면 첫 번째 농아인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수어 통역사라는 질문에 이런 질문을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저희가 항상 교수님께 이 시간에 여쭤보는 질문이니까 드리자면 수어 통역사를 좀 직업으로 봤을 때 전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리로서 이제 배려가 아니라 권리로서 향상되는 것만큼 사회 각 영역에서 전문성을 가진 수어가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금 이제 수어 통역사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처우는 조금 좀 열악하다고 볼 수 있지만 앞으로 우리 사회의 선진화 구조와 맞물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조금 높아진다면은 어떤 직업의 한 영역으로서도 네. 어떤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신명선 통역사님 앞으로의 좀 목표나 계획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현직에서는 수화통역사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프로다운 수화통역사가 되고 싶고요. 그리고 정년 퇴직을 하면 청각장애인 한 분 한 분이 수화가 필요하거나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함께
대화로, 통역이 아니라 대화로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선 수어통역사님 그리고 최수영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취업이 보인다.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